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자수성가로 스스로 부를 이룩한 경우일 것입니다. 자신이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삶을 바꿔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용기를 갖기는 힘듭니다.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딱히 뭐 하나 나아질 수 있을 게 없으니 말이죠. 사업을 하겠다고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스펙이 쓰레기인데 갑자기 뭐 안 되던 취업이 될 리도 없으니 말입니다. 책 체인저블은 저자인 안드레스 피라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는 빈털터리 노숙자 신세에서 단숨에 700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부자로 인생 역전을 하였는데요. 우리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되는 핑곗거리만 찾을 게 뻔하지요. 하지만 소수의 누군가는 영감을 받고 부자로 등극하기 위한 새 출발을 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소수의 부자와 대다수의 가난한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저자의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 스토리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삶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스 피라는 콜롬비아의 작은 섬에서 태어납니다. 스웨덴 출신 부모님은 이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죠. 안드레스가 태어나자 안전과 교육 문제로 인해 고국인 스웨덴으로 돌아갑니다. 안드레스는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는데 이 일로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거친 아이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면서 술을 먹고 불량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15살의 학교는 자퇴하고 정신없이 놀기만 하였죠. 그는 사람들을 피했고 매일 뒷골목에서 술을 마셨으며 자기 합리화만 합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목표도 없었고 이미 패배자가 된 것처럼 삽니다. 18살의 나이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매번 시비를 걸고 말썽을 피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쓰러져 자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머니의 실망과 상처 그리고 절망과 분노가 그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비행 청소년이 된 자신을 두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투기까지 하자 더욱 고통스러워합니다. 안드레스는 정신을 차리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일자리를 얻습니다. 그의 첫 일자리는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유심칩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동안 200~300번의 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일을 하니 매일 술 먹는 일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려면 술도 안 되고 싸움도 안 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뒷골목 깡패 친구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책임감을 유지해야 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맙니다. 일을 하긴 했지만 아무런 동기도 의욕도 없었으며 그의 마음은 적개심과 분노로 들끓습니다. 일하러 가기 싫었고 회사를 빼먹을 구실만 찾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해고됩니다. 안드레스는 회사, 관리자, 고객들을 욕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기 탓이 아니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퇴인 자신이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앞으로의 인생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2,000달러를 남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돈으로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 저축해 둘 것을 당부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영감이 떠오릅니다. 이 돈으로 비행기를 타고 멀리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러면 모든 걸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이죠. 이곳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새로운 곳으로 떠나면 무언가 길이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며 떠납니다. 긴 비행을 거쳐 도착한 곳은 바로 태국 방콕. 그는 동남아의 파란 바다와 흰 모래사장을 꿈꿨지만 방콕은 고층 빌딩과 자동차들로 가득한 도시였죠. 그는 무작정 태국에 왔을 뿐 태국에 대해 하나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돈은 단돈 100달러. 버스를 타고 무작정 바다가 있는 푸켓으로 갑니다. 푸켓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다짐합니다. 일단 일자리를 얻기 위해 호텔들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의 일은 길거리 관광객들에게 광고 전단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수수료는 나눠준 초대장을 들고 호텔을 찾아온 관광객 수에 따라서 받았습니다. 일의 돈벌이는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작은 방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진 못합니다. 하루에 3달러로 먹고 살았는데 결국 집세를 못 내 쫓겨납니다.
그는 여기저기에 빚을 지고 외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어진 그는 결국 노숙자가 되고 맙니다. 바닷가에서 노숙을 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여전히 그는 첫 직장 텔레마케팅 회사의 사장을 욕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들을 탓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빼고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비난하였죠. 그는 그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직 돈을 안 빌린 친구 하나가 떠오릅니다. 곧바로 그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친구 입장에선 오랜 친구에게 갑자기 걸려온 돈 빌려달라는 전화였을 것입니다. 친구는 돈으로는 도와줄 수 없고 이메일로 전자책 한 권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요. 바로 론다 번의 시크릿이란 책이었죠. 돈이 필요해서 전화했는데 책을 한 권 보내주겠다고 하니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책이나 읽으면 덜 지루하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책을 읽고 나서의 그의 첫 반응은 완전 쓰레기 책이고 비현실적이다 였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각화하면 결국 얻는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였죠. 그는 그 책에 담긴 이론이 틀렸음을 입증하기 위해 마음먹습니다. 원하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시각화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커피 하나를 떠올립니다. 백사장에 수건을 깔고 앉아 눈을 감은 채 누군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준다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지 깊이 생각하면서 집중합니다. 스스로 바보 같다 생각했지만 마음속에서 커피가 보이고 커피 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어떤 관광객이 찾아와 커피 한 잔을 사줍니다. 며칠 동안 봐왔는데 너무 지쳐 보여서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반신반의하면서 놀란 안드레스는 이번엔 점심 한 끼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난번에 일했던 호텔에서 알던 직원을 우연히 만났고 점심을 사줍니다. 안드레스는 다른 것들을 상상하기로 합니다. 일자리를 얻어 돈도 벌고 안락한 방에서 잠드는 모습들을 상상 속에서 시각화합니다. 원하는 것이 생기니 그는 움직여집니다. 이내 행동으로 옮겨 온 동네를 알아보면서 일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동산 사무실에서 판촉 사원으로 관광객에게 광고용 카탈로그를 나눠주는 일을 얻게 되죠. 그리고 몇 달 뒤 그는 작은 보금자리를 얻게 되면서 노숙자 생활을 청산합니다. 그는 막장 인생에 변화의 스위치가 켜진 시점이 바로 이때라고 회상합니다.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더니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되었고 삶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여러 자기계발서에 빠져들어 긍정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고 명상을 통해 잠재의식을 전환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날마다 설정한 목표를 적어 집과 사무실 곳곳에 붙여놓자 일상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긍정의 에너지로 감사를 실천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내가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은 딱 끊었습니다. 그러자 하루가 다르게 삶이 좋아집니다. 카탈로그를 나눠주는 사람에서 영업사원이 되었고 곧 영업부장이 되었고 나중에는 영업이사가 됩니다. 이 모든 일이 거의 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몇 년 동안 모은 돈으로 직접 부동산 중개회사를 차립니다. 하지만 손님도 없고 매출도 없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마케팅 비용, 직원 급여의 부담으로 결국 문을 닫습니다. 고객을 확보하기 전에 좋은 사무실에 욕심을 낸 것이 화근이었죠. 실패의 이유를 분석하다 보니 꾸준히 해왔던 목표 설정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언젠가부터 긍정선언, 시각화, 명상이라는 일상적인 습관들을 놓쳤음을 알고 동기부여에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스는 다시 시작합니다.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적습니다. 눈을 감고 시각화하고 명상을 시작합니다. 그는 번듯한 사무실 없이 동네 쇼핑몰의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재기합니다.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고 수입이 생깁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성장해 나갔고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상상했던 부동산 개발업에 뛰어듭니다. 그는 부동산 개발에 모르는 분야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을 성공시켰던 비결은 바로 모방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잘 나가는 개발업자들 대부분을 연구합니다. 업체들을 목록으로 정리하여 모두 조사했으며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공업자, 건축업자, 인테리어 업체, 광고업체가 어디인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방해서 그들이 거래하는 업체들과 똑같이 계약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와 함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성공합니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이를 성공시키는 방법을 깨우칩니다. 그는 현재 태국에서 부동산 사업을 비롯한 19개의 사업을 운영 중이며 700억 원대의 부를 이룩합니다.
지금까지 책 체인저블을 통해 빈털터리 청년 백수가 700억 원대 억망장자가 되기까지 과정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뻔한 자기계발 성공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 짧은 스토리 속에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는 것만 찾고 있을 테죠.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며 10대 때 알코올 중독자였고 무일푼으로 모르는 나라에 가서 노숙자 신세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짧은 시간 내에 성공했습니다. 달라질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질 마음이 없다면 평생 달라질 수 없죠. 실제 부자가 되어서 성공해본 자가 조언해도 안 믿고 귀를 닫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그랬습니다. 해봤냐고 말이죠.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